문재인 씨가 국빈 방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대체로 그 질문은 한국 기자 1명, 그리고 그 해당국 기자 1명,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국빈 방문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심은 BBC 로라 비커, 그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기자가 되죠. 그런데 이번 행사에도 따라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씨의 이번 순방에 동행한 한국 기자, 지금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체로 어디를 가든 이렇게 수행하는 한국 기자의 질문 태도, 또 질문의 내용, 거기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것을 이번에 잠시 살펴보기로 하죠. 결국 한국 기자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보통 기자들이 가령 미국을 갔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있고 한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기자가 가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설령 그 기자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기자는 기자로서 이 정치인들과 거리를 두고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국적을 불문하고 기자들끼리 우리라는 그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은 저 사람들,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언론이 정치인들을 취재하고 그리고 사실 보도를 하는 기본 자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한국의 문재인이 있고 한국 기자가 있고 노르웨이의 솔베르그가 있다. 이럴 때 한국 기자가 문재인 씨하고 한 팀을 먹고 우리라고 하게 되면 그 기자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결국 청와대가 찍어서 보여주는 그 영상, 이것도 참 창피한 일인데, 각 언론사가 그곳에 기자가 갔으면 제각기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동영상도 보내고 뉴스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기자들 한 명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청와대가 한 가지를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참 특이한 것이 기자들이 있고 한국 기자들이 있고 단상에 문재인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솔베르그 씨가 있다. 이런 상황에 질문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한국 기자는 노르웨이의 솔베르그 씨한테는 저 사람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야말로 질문인데, 이 질문도 나중에 보면 문재인 씨가 하고 싶은 질문, 결국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좀 밖으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물어서 답이 나오게 하려고 하더라. 이런 것하고 거기에 겸해서 이 기자들의 질문 패턴이 똑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하면 그 같이 있는 그 나라의 정상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문재인 씨가 거기에 보완을 하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첩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프랑스를 갔을 때라든지 여러 다른 경우에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 하는 것이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한테는 어떤 질문을 덧붙이느냐 하면은 발언 기회를 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가령 앞에서 한
솔베르그 총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그것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국내 언론에는, 그리고 세계 언론에는 문재인 씨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결국 언론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씨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한국 기자의 질문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이것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은 기자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으로 있다. 그래서 거기에 충성을 하게 되면 이제 한 2년 그렇게 남았는데 그 뒤에 모든 기자들이 다 기자 그만둘 겁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버리는 것은 언론의 길이 아니다. 언론은 항상 사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비판 정신을 잃지 말고 정권에 가서 들러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깨닫고 바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이번 문재인 씨와 솔베르그 씨의 정상회담을 하고 그 뒤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을 한국 기자가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나라 노르웨이에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솔베르그 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죠. 항상 이렇게 미사여구를 붙이고 말을 불명확하게 중언부언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손하게 보이고 사실은 내용이 한없이 불명확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회는 독재국가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오는 글이 식구 같다. 국민이 비유법을 많이 쓴다. 그 나라는 독재국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 기자가 한 이야기는, 첫째는 군주제 하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다. 어째서 21세기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절차나 이 사람의 그 자리에 있는 법적 지위의 문제가 되는데, 노르웨이에서 언제 당신을 초청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기자는 문재인 씨가 국빈 방문을 하는 거기에 수행원으로 따라간 것이고, 그를 데려간 사람은 문재인 씨일 뿐이지 솔베르그 총리가 이 기자를 콕 찍어서 초청장 보낸 적 있느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보십시오. 이번에는 특별히 한 명 한 명 다 집어서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초청장과 또 그 항공기 탑승권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줬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이번 문재인 씨와 그 일행들을 대우를 하고 또 접대를 하고 한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로서 한 덩어리로 그런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자는 공무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자를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이 기자도 아마 그럴 겁니다. 평소에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정말 묻고 싶은 것을 묻겠습니다. 이 질문 내용, 이 원고 누가 쓴 겁니까? 청와대가 쓴 거 아닙니까?
다 써준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이 든다. 한번 사실을 밝혀보십시오. 평소 이 기자가 이런 식으로 궁중 용어를 사용하는가? 우리 청와대 용어를 궁중 용어. 왜 우리 국민들은 그런 말 안 쓰니까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자가 질문한 내용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가 원고를, 논문을, 또 책을 이런 것을 보면서 표절을 잡아낼 때 틀린 것까지 잡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도 그냥 베껴 쓰는 것이죠. 그러면 틀린 부분까지 같이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등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 노르웨이의 총리님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수 있는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언론사에서 이 기자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글이 안 되죠. 한글을 못 씁니다. 한글이 뜻이 통하지 않고 어순이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소리가 덕지덕지 붙어서 이래가지고 기사를 쓸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보았는가 하면은 문재인 화법, 청와대 화법 이렇게 말할 때 이런 글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한 때가 2019년 6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1위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6월 12일에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사람들은 노르웨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똑같죠?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노르웨이다. 그러면 그런가? 청와대 카드뉴스에서는 세계 행복보고서 순위 1위가 핀란드다. 이렇게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3위다. 그뿐 아니라 하루 전인 6월 11일까지는 문재인 씨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핀란드다. 이렇게 바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일이 되니까 이제 노르웨이가 1위다. 왜 이럴까? 원고를 써주는 사람이 피곤해서 실수를 했든지 앞의 자료를 그 기본 양식으로 놔두고 그것을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계속 너무나 원고를 많이 써야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빠뜨렸든지 이런 절차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문재인이 틀린 대목에서 이 기자도 똑같이 틀리고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가 우리 국민에게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른 나라의 정상에게 이야기를 하겠는가? 이 기자가 우리 국민의 대표입니까? 이 표현이 이상하죠. 문재인 씨가 이 말을 한다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기는 아주 부자연스럽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의 글이 과연 자기 글인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의문을 품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BBC의 로라 비커, 이 사람의 발언도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라 비커가 누구인가? 그는 영국 BBC 서울 통신원입니다. 영어로 코레스펀던트라고 합니다. 리포터가 아닌 것이죠. 그 명칭을 통신원이라고 하든 특파원이라고 하든 관계없습니다. 어떻든 그는 영국 BBC라고 하는 우리와 상관없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닌 그런 곳에서 급료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한 이후에 인터뷰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모임의 성격은 이 행사의 성격은 불분명합니다. 청와대는 그 기조연설 뒤에 붙여놓았습니다. 6월 12일인데 명칭이 이렇습니다. 사회자. 로라 비커는 사회자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 열고 로라 비커 BBC 기자, 리포터라고 쓴 것이죠. 그의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로라 비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슬로 포럼이 끝나고 사실 이 자리는 문재인 씨하고 또 그 나라의 외무장관하고 두 사람을 놓고 대담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를 맡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청와대가 그렇게 써놓았으니까. 이 사람은 내외 귀빈 여러분이라고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기자는 드물죠. 설령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기자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내외 귀빈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문재인 씨 연설문의 서두에 아주 자주 들어가는 그런 문구입니다. 한국식, 그리고 일반인은 쓰지 않는 그런 문구가 되겠죠. 어떻든 청와대는 그냥 사회를 봤다, 사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이 행사를 문재인 씨가 BBC 인터뷰에 응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인터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겠죠. 언론기업의 근로자가 내외 귀빈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는 사회자입니까? 아니면 인터뷰 진행자입니까? 어느 쪽이 어울립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설령 인터뷰가 됐든 무엇이 됐든 그러면 그 두 나라의 그 고위 공무원, 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것이 BBC라는 그 개별 기업이었는가? 아니면 로라 비커라는 그 개인 코레스폰던트가 이것을 주관한 것인가? 특파원 혹은 통신원이 주관하는 서울의 특파원, 그가 주관하는 행사에 외무장관이랑 대통령이 선뜻 나가는 것인가?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분명히 해주고 가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로라 비커는 자기 자신을 이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취재하는 BBC 특파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꼼꼼히 분석해 보기로 하죠. 우선 그의 말을 믿고 그 뜻을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BBC라는 기업은 그냥 언론 기업이라고 해두겠습니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BBC라는 기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취재하는 직원을 워싱턴에도 파견하고 서울에도 파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꼭 집어서 제한된
특정 주제만을 취재하는 그런 인력을 통신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로라 비컨은 현재 BBC 워싱턴 커레스폰던트이고 BBC 서울 코레스폰던트이다. 이렇게 되겠죠. BBC가 이런 식으로 인력을 파견하는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그러한 확인을 하기 전에 그냥 논리적으로 풀어보기로 합시다. 로라 비컨은 트위터에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자기소개 내용이 그는 현재 BBC 워싱턴 통신원이나 특파원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그는 과거에도 워싱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취재하는 BBC 통신원이나 특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설령 그가 워싱턴 특파원일 수는 있어도 워싱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특파원일 수는 없다. 분명하죠.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로라 비컨은 현재 BBC 서울 코레스폰던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서울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취재하는 BBC 특파원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담당 BBC 코레스폰던트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있다면 우리 국민 대부분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릴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로라 비컨은 이런 발언을 했을까? 자기가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취재하는 BBC 워싱턴 특파원이면서 동시에 BBC 서울 특파원이다. 아주 전문가, 그것을 전담하는 BBC에서 이 부분을 로라 비컨한테 완전히 떼어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사회를 볼 만한 전문가다. 그런 설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라 비컨은 사실을 밝히고 또 사실이 아닌 데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 그 포럼장에서 로라 비컨가 했던 발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이때쯤에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생겨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전하게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하노이에서도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딜이 성사되지 않았죠. 미국과 북한이 모두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래를 제가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올려놓은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로라 비컨라는 이 사람의 의자는 우선 싱가포르에서 어디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 작년 이때쯤 김정은과 도널드가 만날 때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있었다. 그 수많은 수십 명, 100여 명 기자들이 북적거리는 그 프레스센터에 있던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회담이 3자 회담이었구나. 이 글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김정은, 로라 비커 이렇게 셋이 회담을 했구나. 바로 그 자리에 로라 비커의 의자가 있었구나. 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든 문장 분석은 좀 냉정하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로라 비커는 영국인인데 일단 영국인으로 보기로 하죠. BBC니까. 그런데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워싱턴에도 있었다면서 김정은을 앞에다 놓는구나. 역시 김정은이를 앞에 배치하는 이 센스, 이것도 청와대를 쏙 빼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어이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아주 현학적인 척, 전문가인 척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불편하지요. 곱게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좀 시간 낭비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든다 하는 겁니다. 로라 비커가 지금으로서는 완전하게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어이가 없느냐? 이것이 한국인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있는 한국인도 보통 한국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 옆에 있는 그 측근, 그 공무를 같이 나눠서 담당하는 지시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르는 이런 공무원이 아니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미국 공무원도 아니고 정 이도저도 아니라면 김정은이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북한의 북계의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영국인 여자 아닙니까? 영국 사기업의 일반 근로자가 지금으로서는 완전하게 돌파구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는 결국은 대통령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도 아닌 사기업 근로자인데 특파원인데 자기 말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로라 비커 씨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것인지 당신이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봐라. 서울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면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주문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큼은 좀 밝혀봐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용이 틀렸다 하는 부분이 있죠. 하노이에서 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을 로라 비커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래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봤다. 자기가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 북한이 좋지 않다고 거절을 하고 미국이 거절을 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렬되었는가? 정말 확실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를 포기하고 거절한 것이 김정은이라는 것인가? 김정은이는 영변 그 핵시설을 공개하는 것, 그것도 거절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는 그 장소에서 로라 비커가 그렇게도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인가? 해서 이 모든 것이 그때 일들이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야 될 때는 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분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거절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그러니 로라 비커가 본 하노이 회담은 어째서 그렇게 특별했던가? 혹시 그의 눈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는 기자로서의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친북인가? 반미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물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슬로 포럼 행사장에서 로라 비커가 사회를 맡았던 바로 그 밖에서는 인터뷰라고 부르고 하는 그 행사는 누가 기획을 한 것인가? 우리 아무도 모르지요.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씨하고 노르웨이 외무장관을 초대 손님으로 부른 그 행사, 그것을 누가 열었는가? 그리고 로라 비커가 지금 일부만 소개를 했지만 로라 비커가 쭉 쏟아놓은 그 수많은 발언,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로라 비커는 서울에 있는 그런 BBC 직원입니다. 서울의 특파원 혹은 통신원. 그런데 그가 지금 보면은 싱가포르도 가고 하노이도 가고 이제는 국빈 방문하는 그곳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만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로라 비커를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그 외신이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외신 보도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기자는 사육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BBC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오슬로에서의 행사,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기에서 로라 비커의 그 경비 일체, 그 다음에 그 행사 비용, 이것을 한국 정부가 댔는가 아니면 BBC가 부담했는가, 이것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